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을 거지만 박지원 전 원장이 국회의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경선은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4파전이 됐다. 이거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 경선 네. 이거는 22대 의원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2대 당선자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의원들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22대 당선자들이 16일 날 투표를 해서 1차 투표에 과반이 없을 경우에 1, 2등이 결선 투표를 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추미애가 됐든 조정식이 됐든 정성호가 됐든 우원식이 됐든 이 네 명 다 누가 봐도 박비응신이나 김쥐인표 이런 애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응원하는 사람들 응원하고 나머지 욕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뭐하러 욕합니까? 네 분 다 응원해서 여러분들이 추미애를 응원하면 추미애 응원하면 되고, 조정식 응원하시는 분들은 조정식 응원하면 되고, 정성호 응원하시는 분들은 정성호 응원하면 되지. 이걸 갖고 누가 돼야 된다, 누구는 적폐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응? 안 그래요? 추미애가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 정성호, 조정식은 적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죠. 응? 그냥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사람들 이겨라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22대 국회가 정말 개원하자마자 6월 5일날 그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6월 5일날 이제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1일날부터 개원은 하지만 본회의 첫 22대 국회는 6월 5일날 열립니다.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았어요. 뭘로? 검수 완박, 이 말 쓰지 마세요.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고. 검찰 수사권 박탈 이런 말은 언론 프레임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죠. 원래 검찰 정상화법입니다. 제발 경향신문 한겨레 검수완박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검찰 정상화법, 그렇죠? 검찰 정상화법을 지금 검찰이 잘못 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검찰 정상화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검찰 개혁을 여러 번 시도하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검찰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죠. 그 검찰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을 때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수박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춤하는 바람에 사실상 검찰 정상화법은 좌초가 됐었죠. 6개월 이내에 끝난대요. 뭐든지 센 권력과 싸울 때는 전광석화 같이 싸워야지 악소리도 못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의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검수완박 이런 말 제발 쓰지 마세요. 검찰청을 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리하는 그런 법안. 여기에 제가 하나 계속 우려를 하는 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검경 수사권 조정 끝내고 나면 경찰의 과도한 권력이 집중됩니다. 민주당 행안위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민주당은 행안위를 내주면 오히려 검찰은 눈치라도 보지. 경찰들, 정치 경찰들 얼마나 무대뽀로 합니까? 옛날에 김용판 생각 안 나세요? 김용판? 대선 하루 전날 댓글 조작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새끼가 김용판이에요. 이런 놈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경찰 견제 장치도 만들어 놔야 된다. 지금 검찰한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또 경찰청장 임명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거 나중에 경찰한테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정상화와 동시에 경찰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다 못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 효녀 김건희, 효자 사위 윤석열이가 장모 가석방이 적격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5월 14일 출소할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무모할지는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장모도 만기를 채우고 나올 줄 알았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위가 장모에게 오늘 효도를 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하면서 지 장모 가석방, 누가 보면 한 10년 살다가 가석방 당하는 줄 알죠? 1년 살아놓고 무슨 가석방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1년 형 받고 가석방 받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응? 진짜 여러분들 주위에 1년형 받고 형기에 80% 채웠다 그래갖고 가석방 받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응?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감옥 갔다 온 사람들한테 1년형 받고 나서 중간에 가석방으로 80%대 있나 물어보십시오. 이냐는 죄송합니다. 이 얘는 다시 양평 고속도로로 다시 쳐 들어가야 돼요. 너는 잠시 보관, 잠시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이게 더 괴롭거든요. 잠깐 빼놨다가 잠깐 밖에 물을 먹게끔 하고 다시 쳐놓으면 더 괴롭거든요. 이게 더 잔인한 거거든요. 계속 가다 놓으면 그냥 거기 점점점 적응을 하는데, 적응할 만한데 갑자기 빼놨다가 다시 쳐놓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기 가장 싫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군대 죽었다 생각하고 군 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는데, 잠깐 휴가만 갔다 나오면 사회가 그리워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고,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가관이다. 국가 권력을 사유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법무부 장관 그러려고 바꿨냐. 법무부라는 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대통령 신기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윤씨 기자회견 한다 그러죠. 제가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 모범 답안, 예상 답안 알려드렸죠. 최상병 특검은 거부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공수처에서 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3개월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최상병 특검은 너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거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최상병 특검 거부. 저희 아내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에이씨, 뺏을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는 협조하겠다. 응?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수사는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내일 기자회견이 끝나면 제가 보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갈 수도 있어요. 쇼로. 그렇죠? 제가 예상을 합니다. 내일 윤석열 기자회견이 딱 끝나자마자 검찰이 코바나 컨텐츠 압수수색,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아니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쇼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김건희가 받은 물품 대장을 기록이 돼 있나, 이 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윤석열과 검찰이 갈라섰다 이렇게 하면서 봐주기 없는 수사같이 하면서,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은 디올백이 아니에요. 김건희를 쳐넣으려고 하면 그냥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 덮으려고 김건희 디올백 사건 수사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일 최상병 특검 거부,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하겠다 이거죠. 뭘. 얘네들이 막 그 하는 짓거리들이 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이거를 좀 얘기할게요. 윤석열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당대표가 약간의 뭔가 그 수술 뭐 종양 같은 게 있다는 소리도 있고 그 간단한 수술 때문에 그 이번에 휴가를 좀 내셨죠. 그쵸? 휴가를 내셨는데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쵸? 왜 했겠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대표가 휴가를 들어갔는데 전화를 왜 했겠어요? 아니에요. 뭐냐면 이 비선 라인 문제가 터져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랑 윤석열 영수회담에 참석했던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받았다. 대통령실로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총리를 추천하게끔 하고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이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밀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밀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용산이 레임덕에 걸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막 새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자신과 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 함성득이는 누구냐면요, 국힘당 공관위원장인가 그랬잖아요. 이 함성득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윤석열과 아크로비스타 동네 주민이에요. 이 함성득 교수 원장과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 동네 주민이고 되게 친한 사이예요. 그 비공식 특사로 영수회담 사전 조율을 했다. 그쵸? 이명백 공관위원장,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의 영수회담을 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함성득도 맞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나왔냐? 지금 총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 없다 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사퇴하라,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 비서실장이 용산과 합의한 게 전부다, 비선은 없다라고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비선 없었다 약속을 지켜주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국힘당에서 내쫓길 상황이 된 거예요. 국힘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탈당하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측 비선 특사가 사전에 나한테 그런 걸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받았다라고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약속을 지켜주냐?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과 자주 만나면서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될 게 많잖아요. 굳이 첫 번째 만남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가 약속을 어긴 것 같은 느낌을 하면 그 어떤 것도 윤석열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서 뭔가를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종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앞으로 윤석열 집권 1년 포기하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가 얘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칼 맞을 때도 전화한 놈이에요? 칼 테러 당할 때도 전화 안 했던 새끼가 휴가차
지금 쉬러 간다고 하는데 전화 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목숨이 위태로웠던 칼테러 당할 때도 전화해갖고 이재명 당대표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은 놈이 갑자기 휴가 간다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건강 염려가 된다. 잘 치료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응? 뭐냐 지금 국힘당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응? 이게 뭐냐 제가 어제 레임덕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레임덕 증후군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밀이 새나간다는 그 기밀이 새나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오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공관위원장과 국힘당 공관위원장이 만나갖고 제가 보고를 받았다. 저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국힘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 윤석열이는 몇 번 더 만나서 김건희 특검이나 뭐 최상병 특검이나 여러 가지 이용할 만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일 없다. 비선은 없었다라고 약속을 지켜주니까 윤석열이가 감사합니다. 이거지. 이제 이해가 가요? 정치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이 바닥에선. 그래서 안 하던 짓 하면 뭔가 꼬투리를 잡힌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총선 이후에 지금 국힘당 오늘 제가 제목을 했죠. 한동훈을 죽여야 윤석열이 산다. 한동훈 제거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서 벌써 이제 국힘당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국힘당의 당직자들이나 국힘당의 탈락자들, 거기에 당선자들, 이제 윤석열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배현진이가 누굽니까? 이 배국상이 누가 봐도 친윤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이철규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네임덕이에요. 예전 같으면 윤석열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이철규와 통화 내용을 일개 국회의원인 배현진이 이걸 깔 수가 있었을까요? 응? 못 가요. 예전 같으면. 응? 생각해 보십시오. 응? 윤석열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 이철규와 통화 내용을 배현진이가 이걸 깔 정도면요. 그냥 날아간 거예요. 지금. 아예 이제 국힘당 안에서는 친윤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예전 같으면 까는 순간 그냥 찍어 누르고 매장이고 막 캐비넷 꺼내갖고 배현진 너 양치질 할 때 물 30분씩 틀어놓은 다음에 난리가 나죠. 이런 게 다 레임덕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안 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당과 조율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밀들이 새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고 현재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당내 반발이 있어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윤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윤심이 누구냐가 배제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가 윤심이냐에 따라서 당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찐윤이냐에 따라서 그 찐윤들이 배제가 되는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아까 제가 그 윤석열이가 전화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윤석열이가 그놈의 경로 윤석열 총리 추천론 등의 강한 불쾌감 그런 말 한 적도 없다. 지금 비선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정을 했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총리 추천론 강한 불쾌감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윤석열이 엿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비선은 없었다라고 해주면서 윤석열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려주니까 윤석열이가 고맙습니다. 건강 좀 잘 챙기십시오. 이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선을 가동했다라고 하는 순간 국힘당 지지자들에게는 탈당 요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에라이 아이고 불쌍한 새끼. 이재명 당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여러분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비선이 없다라고 하고 윤석열도 없었다고 하는 게 비선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비선이 있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윤석열이가 전화를 한 거죠. 이 얘기 다 사실이에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벌써부터 기밀이 다 새나가서 유승민이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재명이 불편하면 기용하지 않냐? 이재명이 상전이냐? 응? 영수회담 비선 논란에 보수 우롱하지 마라. 사법 리스크 동지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사퇴하라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비선 논쟁이 국힘당에서 일어나고 기밀이 새나가고 그러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바로 한동훈이죠. 그렇죠? 지금 영수회담의 비선 논쟁이 벌어지고 윤석열 탈당하라는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럼 누가 봐도 윤석열 탈당하라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사람은 한동훈 팬덤층이죠. 한동훈 팬덤층. 지금 윤석열이는 이미 한동훈과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이번에 총선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한동훈을 믿었대요. 그래서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으로 강하게 추천을 해서 한동훈을 꽂았죠. 지금 여러 정치부 여의도에서 도는 소리가 한동훈이가 총선 과정에서 2조 심판론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히 김건희 눈밖에 났다는 거예요. 김건희 눈밖에, 오빠 저 새끼 저거 안 되겠어. 저거 깜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디서 명품 빼고 수사를 해, 이 씨발 새끼가. 뭐 진짜. 그래서 한동훈이를 크게 봤는데 한동훈이를 맡겨봤더니 정말 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한동훈이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윤석열이가 총선을 끝나자마자 한동훈을 만난 게 아니라 바로 홍준표를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응? 왜 윤석열이가 총선 끝나자마자 한동훈이를, 정상적이면 동훈아 수고했다. 너는 독립운동가야. 그러면서 사이다나 한잔하자. 그러면서 자기는 양주 벌컥벌컥 마시고 한동훈이는 빨대로 이렇게 강남 파라군 출신이니까 빨대로 이렇게 사이다 이렇게 마셨을 거 아니야? 근데 왜 홍준표를 만났겠어요? 유일하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다. 응?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심판론을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한동훈 심판론, 당에 이번에 선거는 한동훈이가 말아먹었다라고 강하게 얘기해 주니까 누구보다도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홍준표를 만난 것이고, 지금 황우여, 윤석열이가 황우여를 13일 날 만난다고 해요. 새로운 비대위 지도부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안에 내전이 있어요. 어떤 내전이 있냐면 친윤,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있고, 이번 총선을 봐라. 이미 윤석열은 끝났다. 국민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당대표로 밀어야 된다는 한 그룹이 있어요. 한동훈을 당대표 주자로 키워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한동훈은 이번에 할 만큼 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원외, 수도권 원외 어떤 지지 그룹이 있고, 거기에 한동훈
이 팬클럽들이 엄청나게 모였죠. 이번에 한동훈이가 얻은 건 지 팬클럽 확보한 거거든요. 윤석열이가 이게 가장 불편한 겁니다. 한동훈이를 계속 살려놓으면 국힘당 안에서 국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동훈이 존재하는 이상 윤석열 물러가라는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윤석열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가 누가 될까요? 한동훈이가 건재한 이상 계속 윤석열 책임론이 들고 일어나고 윤석열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황우여가 연기한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난리를 친 거죠. 왜? 전당대회가 연기가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벌 수 있는 한동훈이가 유리해지니까요. 선거 끝나자마자 전당대회를 6월 달에 할 경우에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요번에 이철규가 불출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철규가 누가 봐도 찐윤이죠. 찐윤인데 불출마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패배에 책임을 주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한동훈 경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누가 봐도 이번 선거 기간에 이철규랑 한동훈이랑 대판 싸웠죠. 왜 당신 마음대로 지금 여러분들 용산과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두 번인가 세 번의 처음엔 약속 대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한동훈이가 자기 어떤 사람들을 비례 후보 공천을 하다가 용산이랑 정면을 부딪혔고 맨 마지막에는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몇 번을 전했는데 한동훈이가 무시가 당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철규랑 한동훈이랑 선거 기간에 어떤 싸움이 있었냐?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비례대표 사천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그만둘까요? 이거는 누구냐? 용산의 지시를 받아갖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한동훈한테 말을 전했더니 한동훈이가 이철규를 들이받았다는 것은 윤석열을 들이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을 들이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저 새끼 저거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용산 입장에서는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이번에 한동훈이가 당권 잡는 순간 한동훈이가 당권 잡아갖고 윤석열을 보필하겠습니까? 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번 총선도 한동훈이 생각에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윤석열이가 너무 개판을 쳐갖고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도권 의원들이 나타나. 여러분들도 이번에 총선의 책임은 윤석열이가 70이고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30이에요. 모든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민의힘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님과 함께 결국은 윤석열 플러스 한동훈이가 100% 책임을 갖고 있는데 지네끼리 네가 더 책임이 있니? 내가 더 책임이 있니?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남들은 그냥 대파 가격 모르고 그럴 때 제가 이번 선거 때 누구죠? 이종수인가? 도망간 새끼 누구야? 7박 8일 9박 10일 호주 여행 갔던 애. 이종 뭐야? 도피대사. 이종섭이나 회칼 수석보다 이 대파 참사라고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용어를 지어줬던 8.75 대파 참사 누가 지었습니까? 접니다. 그쵸? 8.75 대파 참사라는 단어를 누가 지어줬어요? 접니다. 8.75 대파 참사가 이거는 총선을 지휘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전부 이거 물가도 몰라 그게 아니다. 이거는 결국 총선은 먹고 사는 문제고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에 관심이 있었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8.75 대파 참사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 대파 이게 훨씬 런종섭이나 회칼 수석 이거보다 이 대파가 사람들한테는 훨씬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다. 거기에 한동훈 하면 생각나는 건 생딱 들고 씨발 이거 흔드는 거밖에 없다. 닭 튀겨 먹읍시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응? 거기에 이조 심판론. 그 어떻게 보면 환상의 콤비였죠. 한 새끼는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수십 조를 갖다가 퍼붓고, 응?
한 새끼는 대파 들고 한 새끼는 생딱 들고 그러니까 선거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철규가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 지난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이 인재 영입위원장에게 더 많이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에게 더 많이 있습니까? 한동훈 나오지 말라고. 이철규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의 가장 신복입니다. 신복. 그렇죠? 한동훈과 이철규가 싸울 정도로 윤석열의 신복 이철규가 자기는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안 나왔다. 어? 한동훈 나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저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우여가 갑자기 선거 전대를 1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현재까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누구죠? 윤재욱이에요. 윤재욱이가 이례적으로 비대위원장한테 경고를 합니다. 말이 돼요? 비대위원장 모셔와 놓고 전당대회 한 달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윤재욱이가 전당대회 연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고한다. 개판이죠. 이게 뭐냐? 전당대회가 연기하면 한동훈이가 등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6월 달에 등판을 하게 되면 총선 진지 얼마나 됐다고 뻔뻔하게 한동훈 나오냐 그러면서 여론을 들키게 해갖고 한동훈을 불출마를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8월 정도까지 가면 사람들이 총선에 대한 어떤 백서가 나오고 그렇게 총선 백서 패배 원인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다 보면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홍준표가 이러잖아요. 당대표 비대위원장 몇 개월짜리 비대위원장 그 당대표 그 노래하는 그 황의여도 그 행사가 참 가관이에요. 빨리 전당대회를 해갖고 빨리 이제는 비대위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홍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냐? 한동훈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시간이 지나면 이 기회에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는 순간 결국은 윤석열 탈당 윤석열과 한동훈은 맞서야 돼요. 왜? 한동훈이도 지가 살라 그러면 윤석열과 맞서야 되고 윤석열도 지가 완전 데드덕이 되지 않으려 그러면 한동훈 그 국민의힘을 지배를 해야 되고 이해가 가십니까? 오히려 한동훈이가 당권 잡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훈이 저 새끼가 예전에는 검사 동일체 하면서 내 말을 참 잘 들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로 있을 때는 그렇죠? 검사로 있을 때는 검찰총장이 시키는 일을 해도 일이 잘못돼도 승진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검찰 조직에 있을 때는 손준성 같이 고발 사주를 해도 검사장 승진이 됩니다. 정치는 안 그래요. 정치는 실수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검사와 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검사는 책임지지를 않아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인하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고 검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의 인사권자한테만 잘 보이면 승승장구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이는 전당대회에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어지면 주변에서 한동훈이에게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왜?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각 떨어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왜 한동훈이가 만나고 다니겠어요? 원외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당원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분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내대표를 뽑을 때는 표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전당대회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뺐지만 없지 자기 지역구의 당원들과 자기 국민의힘 당원들을 다 통솔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국힘당은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붙은 사람보다. 그러다 보니까 원외를 잡고 있으면 전당대회에서 이 원외 위원장들만 잡고 있어도 그 조직들이 자기를 찍으면 한동훈이는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왜?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 합쳐봐야 300석 중에서 109석인가? 몇 석이에요? 얘네들. 그거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8월쯤 하겠네요가 아니죠. 제가 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가 차라리 나경원이나 안철수한테 당권을 주면 좋지 절대 한동훈한테 주지 않습니다. 한동훈한테 당권을 주는 순간 한동훈은 자기 목을 칠 거라고 겨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조금 색다른 정치 분석을 했어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죠. 그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김주현이를 심었죠. 우병우 사단에. 저는 이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한동훈이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인사권을 쥐고 지금 한동훈 라인이 검찰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민정수석실을 설치를 안 하면 검찰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검찰이 통제가 안 되잖아. 이원석 검찰총장도 한동훈이가 결국은 추천해갖고 아36이고 중앙지검장 송경호도 그렇고 그 옆에 부장검사건 뭐건 한동훈 후배들부터 해갖고 지금 한동훈 사단들이 검찰 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지가 인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찰 정기 인사할 때 안 봐도 뻔한 게 한동훈 라인이 다 날아갈 것이다. 왜 지금 한동훈이가 국힘당 당권을 잡으면 검찰이 국힘당과 줄 서갖고 손 잡으면 윤석열은 고립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저는 민정수석실 김주현의 임명은 결국은 검찰총장 이원석도 한동훈이가 추천해갖고 윤석열이가 임명한 거고 중앙지검장 송경호도 한동훈이가 추천하고 윤석열이가 임명했죠. 결국 얘네들은 한동훈과 한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지현이가 결국은 송경호, 이원석을 수사하는 것들을 보고를 받고 나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러워? 보고를 받고 얘네들이 허튼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와 검찰을 동시에 통제하려는 거기에 이면에는 한동훈 견제가 있다. 그렇죠? 한동훈 견제가 있다. 디올백 수사 찐인가요? 디올백 수사 아무 의미 없어요. 디올백 수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면 디올백을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야죠. 응? 지금 콧가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람들은 검찰 통제 야당 핍박 이런 거는 기본이고 민정수석실 저는 한동훈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동훈을 죽여야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죠. 지금 윤석열이가 레임덕 현상으로 급속하게 빠지는 이유가 제2인자가 한동훈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동훈이가 2인자로 등장하는 순간 국힘당 지지자들이 여태까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욕하면서 탈당하라고 하면서 한동훈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팬덤층에서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동훈 팬덤층이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저게 곱게 보이겠냐고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어떤 갈등을 우리는 처음에 약속대련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모습을 본 거죠. 권력을 줘봤더니 이 새끼가 주인 무는 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과 여러분 잘 보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지층은 같았죠. 생각해 보시면
총선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지지자랑 한동훈 지지자랑 같았습니다. 공통이었어요. 총선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 윤석열 한동훈 지지자들이 분화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 총선 전까지는 윤석열 지지자나 한동훈 지지자나 똑같았단 말이야. 이제 총선 과정에서 총선을 대패하고 나니까 한동훈 팬덤층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졌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팬덤층에서는 한동훈이 초짜를 내밀어서 한동훈이가 망쳤다. 그래서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다라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요,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나오던가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도 결과가 좋으면 사실 덮고 가요. 선거는. 그렇죠? 선거는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거나,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들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좀 진통이 많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거지,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패를 했을 경우엔 임종석 실장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얼마든지 문제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 얼마든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시끄럽고 굉장히 갈등의 분기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대승을 하니까 그게 다 묻히고 가는 거예요. 응? 근데 얘네들은 총선을 대패를 하고 나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윤석열이가 임기가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존재하죠. 지금 배지를 단 사람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들이 있는 것이고, 배지를 못 단 원외위원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동훈 옹호론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옹호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 지지층들이 한동훈 팬클럽을 중심으로 분화가 되면서 윤석열과 이재명 당대표의 영수회담 때 비선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총리 추천을 이재명에게 시켰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지지층들이 이때다 싶어갖고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냐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당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힘당 당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어떤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순간, 탈당을 해놓고도 국민의힘의 정당에 이것저것 간섭을 하는 순간 윤석열은 사실상 국힘당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탈당하는 순간 집권 여당은 없어지는 거죠. 응? 그럼 월권이 되는 거죠. 왜 한동훈 팬클럽들이 윤석열 탈당을 외치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윤석열 개입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윤석열이가 국힘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무래도 현직을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쫓아내면서 당내 선거에 개입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있고, 저는 이제 진짜 윤석열, 제가 윤석열 김건희는 내 손바닥에 있잖아. 오빠 이번에 주현이 오빠 시켜갖고 한동훈 애들 다 날려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잣대. 지금 그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한동훈, 저 내기했잖아요. 곽동수 선생님이랑. 곽동수 선생님이랑 내기를 했는데, 제가 왜 한동훈이가 못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요, 한동훈이가 나올 기미가 보이면 검찰은, 경찰이랑 요번 여러분 봐요. 오늘 이상하죠. 갑자기 한동훈 아빠 찬스 기사 썼던 언론사를 경찰이 압수수색하죠. 그렇죠? 한동훈 아빠 찬스라고 했던 한동훈 딸의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사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왜? 한동훈 보란 듯이 해준 거예요. 너 얌전히 있으면 너 우리가 보호해준다. 그러나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올 기미가 보이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의혹 재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아직까지 너를 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건드렸던 언론사나 이쪽에 압수수색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가 너가 만약에 나를 넘어서서 당권을 넘어온던가 그러면 한동훈 수사는 언제든지, 이게 한동훈한테 보내는 경고예요. 한동훈 너 찝적대던 기자들 우리가 처리해줄게. 이게 한동훈이가 즐거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던 사건이고 불기소 처리된 사건을 왜 갑자기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냐? 왜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많이 앞서 나가나? 이번 경찰이 압수수색했죠. 한동훈 아빠찬스의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를 수사하면 이 내용을 검사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한동훈 사건 아빠찬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 경찰이 모르잖아. 검찰이나 경찰이 언론사에서 의혹 제기한 거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근데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 갖고 수사를 하면 얘네들이 볼 때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기자를 조지면 기자들이 무슨 근거로 한동훈 딸이 아빠 찬스를 썼고 이거가 오히려 캐비넷이 되는 거잖아. 기자들을 조져갖고 이게 무슨 기사냐, 이거 명예훼손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정당한 취재를 했다. 어떤 취재를 했냐? 그럼 기자들이 자기네 갖고 있던 모든 증거들, 한동훈이가 이런 짓거리를 했고 한동훈 딸이 가짜로 뭐 냈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경찰이 다 경찰 정보망에 들어오고 이 정보망이 검찰로 들어가고 한동훈이가 딱 보면 검찰은 요거 치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한동훈이가 오늘 한동훈 아빠 찬스 사건 이거 언론사 압수수색 한다고 했을 때, 경찰이 수사한다고 할 때 한동훈이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 한동훈이 뜨끔했을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한동훈 너 나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봐요, 저는. 왜 가만히 있던 몇 개월째 썩혀있던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갑자기 경찰이 나서서 증거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한동훈은 윤석열이가 100% 제거하려는 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황의여가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늦게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친윤들이 급 제동을 걸어요. 여태까지 찐윤 간별사가 누구였어요? 한동훈이었어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 하면서 모든 인사 정보를 관리를 하면서 누가 찐윤이냐, 누가 충성도가 높냐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상 한동훈인데, 오히려 한동훈이가 전당대회가 한 달 연기가 되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친윤들이 급 제동. 누가? 이거 윤석열의 마음이죠. 그렇죠? 친윤들이 한동훈 나오면 안 된다라고 급 제동을 거는 건 그거 뭐야? 윤석열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아직 3년 남은 권력자가 한동훈이를 당대표 시켜갖고 당심은 한동훈, 오히려 당에서는 윤석열 나가라고, 한동훈 팬덤층이 윤석열 탈당하라고 하는데 한동훈을 키워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한동훈을 제거해야지 윤석열이 사는 것이고, 한동훈은 윤석열을 이겨내야지,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버텨내야지 미래의 정치 행보가 자기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 갈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게 검찰이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가면서 검찰 인사로 다 조져버릴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국 장관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주현이는 인사통이다. 인사로 검찰 내부를 조정할 것이다. 한동훈 색깔 싹 빼는 거죠. 한동훈 색깔 싹 빼는 거죠. 그리고 검찰 인사 중에서
박찬호 이런 검사들은 한동훈보다 선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게 한동훈이가 가장 이쁨을 받으면서 가장 빠른 출세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민정수석에 박찬호냐 김주현이냐 이런 말들이 나왔고 이복현이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친윤에서 한동훈이가 당대표 출마론이 떠오르니까 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한동훈 견제, 한동훈 제거 프로젝트는 아마 좀 있으면 민정수석실에서 짜겠죠. 한동훈 제거 프로젝트는 어디서 가동되냐?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인사로 조질 겁니다. 검찰 인사가 7월 달인가 있어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검찰 인사가 아마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힘당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이죠. 지금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이 국힘당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국힘당 지배력이 강화되냐, 국힘당에 이제는 정말 국힘당과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냐,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일 원내대표 선거인데, 왜 그러냐면 내일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3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3파전입니다. 이종배는 중도 확장을 내세웠어요. 이종배 3명 다 친윤이에요. 근데 좀 색깔이 달라요. 이종배는 중도 확장, 추경호 아시죠?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당정 공동체. 이거 누가 가장 원하는 거죠? 당정 공동체는 누가 가장 원하는 워딩이죠? 윤석열이죠. 그 다음에 송석준이는 수도권 민심. 가장 윤석열이가 듣기 싫은 거죠. 수도권 민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면 내일 국힘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추경호로 1차에서 끝납니다. 그냥 1차에서 끝나요. 송석준이는 원래 친윤으로 시작해갖고 한동훈 편에 쓴 거죠. 처음엔 다 친윤이었죠. 그러다가 선거 과정에서 한 뚜껑 파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지금 내일 보면 추경호가 아마 1차에서 끝낼 거예요. 아직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친윤 세력들이, 현역들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원내대표는 추경호가 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가장 윤석열이가 생각하는 거와 가장 근접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추경호잖아요. 당정 합의체, 그렇죠? 당과 지금 정부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가 추경호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추경호가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그러니까 친윤은 지금 용산에 가장 정리되지 않는 갈등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총선 누구 때문에 졌어요? 그냥 윤석열 책임이 사실 99%고 결국은 용산의 책임이 가장 크죠. 그리고 국힘당은 자질 없는 정당이고, 그런 점은 국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직도 용산은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갖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던 그런 정책적 이해도가 낮았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과 더 소통하겠다, 이런 지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했다. 선거는 당이 잘못 치렀다라는 게 윤석열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내용이고, 지금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번 탈락자들, 총선 패배자들은 용산의 책임이다. 8.75 대파 참사, 그리고 뭐 61분 회담 참사, 뭐 런종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번 총선에 졌다라는 게 당직자들이나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고, 그래서 용산과 지금 여의도가 따로 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문정수석실이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려고 이제 부활을 시켰습니다. 김주현은 기획통, 인사통, 조작통.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김주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정보가 좀 쌓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윤석열이도 자기가 위기감을 느끼고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한동훈이 되겠죠. 그런 위치에 쓰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검찰을 통제하고 권력기관들을 통제하기 위한 저는 이게 자충수라고 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이가 만약에 진짜 열린 마음으로 지금부터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민정수석실을 신설할 게 아니었죠.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여태까지 정치를 하지 않고 너무 불통이었고 스스로가 그렇게 반성을 한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권력기관을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야당과 협치를 하고 야당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어설픈 만남 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총선 패배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건 민정수석실 설치거든요. 이 민정수석실 설치는 결국은 검찰을 가장 윤석열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잖아요.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검사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왜? 지금 검사들이 돌아서라고 조중동이 부채질하거든요. 지가 주인 물어떴던 개잖아요. 지가 이명박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던 결국 이명박 구속도 윤석열이가 시켰잖아요. 검찰의 야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하이에나 본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찰을 통제하지,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민정수석실이 생긴다고 검찰이 통제가 될 것이냐? 저는 이게 자충수라고 봐요. 오히려 힘없는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검찰이 이때다 싶어갖고 자기네들은 정의를 외칠 겁니다. 그게 검찰의 습성이에요. 힘 빠졌을 때 자기네들은 옳은 길을 가는 검사인 척하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게 검사들이 살아남는 법이었어요. 힘이 있을 때는 납작 엎드렸다가 힘 빠진 권력자에게는 대항하는 게 검찰의 습성이고 그런 검사들을 응원하면서 국민들에게 한쪽에서 지지를 받았던 거거든요. 전 그래서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부활돼서 검찰을 통제한다. 오히려 검찰 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자충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주현이가 오자마자 무리한 인사 단행을 하거나 그러면 여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검찰 내부의 전산망 이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검찰 내부의 인사에 대한 비토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활발하던 검찰 내부 전산망, 통신망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엄청난 옷만 벗을 때마다 검찰을 떠나며 개소리를 짓거렸던 정치검찰 새끼들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 이제 검찰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과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 건드리지 말라였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님이 왜 검찰과 전면전을 했습니까? 왜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검찰과 조중동에게 당했습니까? 검찰의 권력을 뺏으려다가 당한 겁니다. 그렇죠? 건드리지 말라요. 아무도 검찰은 밖에서 건드리는 터치를 하지 말아라고. 유일하게 검찰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정도가 인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입맛에 맞는 검찰권 행사는 결국 검찰 내부에 싸움이 번질 것이고 아마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검찰 인사를 주목하라고 얘기하냐면
김주현이가 된 다음에 친윤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순간 검찰은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참아왔지만 검찰 인사에서 이번에 또다시 친윤 검사들만 대거 주요 보직과 승진의 기회를 잡는다 그러면 나머지 검사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하여튼 제가 한동훈을 죽여야 윤석열이 산다, 윤석열을 죽여야 한동훈이 산다. 지금은 윤석열에게 힘이 더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제거 프로젝트는 민정수석실에서 앞장서서 할 것이고, 검찰의 인사에서는 한동훈 사단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사단, 한동훈 사단이 과거에는 공통 집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길이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검찰의 인사를 좀 주목해 주시면 찐윤, 친윤 사단이 전면에 배치되면 한동훈이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총선 얘기 좀 할게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총선 때 우리 모두의 열망은 뭐였죠? 200석이었죠. 그쵸? 우리 모두의 그 열망은 200석이었습니다. 200석. 근데 우리가 절묘하게 200석이 좀 안 됐어요. 200석이 안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쳤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200석을 만약에 민주당이 얻었으면요, 일단은 이번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여의도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여의도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여의도에서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이재명 대권의 대권 로드맵이 탄탄해졌다. 첫째가 이재명 대권 로드맵이 탄탄해졌다는 모두가 동의를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에게 오히려 200석은 독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의외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200석을 얻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권 운영에 윤석열과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공동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석이 만약에 민주당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사항으로 다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잘 됐던 잘못됐던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윤석열과 민주당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공동 정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범야권이 200석이 안 됐잖아요. 200석이 안 됨으로써 만약에 여러분들 200석을 우리가 차지를 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개헌도 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고, 국정 운영의 모든 권한을 다 잡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재명 당대표가 단순한 당대표면 좋죠. 이재명이 단순한 당대표면 그냥 모든 총선 승리로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고 그거 다 좋지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잖아. 차기의 권력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정에 윤석열과의, 만약에 윤석열이 경제를 파탄시켰어. 그럼 민주당도 여태까지 국회에서 뭐 했냐? 경제 법안들 통과 안 시키고 뭐 했냐?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꽃놀이패를 주었어요. 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민심에 청취를 한 다음에 정부가 거부하는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법도 그랬고,
그다음에 양곡법도 그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은 원했는데 양곡법이나 농민들이 원하는 법, 간호사들이 원하는 법, 그다음에 노동계가 원했던 그 노란 봉투법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민주당이 했는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골라서 그러나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무조건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윤석열이 거대 야당의 압박을 느껴서 그전에는 거부했던 법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민주당이 입법을 했는데 윤석열이 거부하면 대통령 거부권 남용 프레임으로 오히려 정권 교체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이 실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원하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못 받아요. 근데 그런 법들을 다시 민주당이 의견을 청취해갖고 입법을 시키면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대표와 협치를 주장해갖고 통과시키면 이게 이재명의 힘이다. 민주당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공이 되는 것이고 거부를 하면 윤석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저거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꽃놀이패를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200석 이상을 얻었으면 우리가 개헌도 하고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있죠.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교나 안보나 이런 것들은 결정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윤석열이 망친 거를 괜히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당대표가 덤탱이를 쓰면서 국정에 반쪽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총선에서 200석을 못 얻어서 아쉽지만 그 아쉬운 가운데도 우리가 희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0석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높은 어떤 현안이나 법안들은 민주당이 얼마든지 통과를 시키면 오히려 윤석열이가 협조를 하고 통과를 안 시킬 수가 없고 윤석열을 점점점 사지로 몰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가는 길에는 지금 200석보다는 현재 190 몇 석 아슬아슬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꽃놀이패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또다시 꿈틀거리는 이 하바리 새끼들을 일본 간첩 새끼랑 제가 고소를 했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고소장 받아보면 알겠죠. 제가 이재명을 감옥을 가라 그랬다. 그런 얘기들을 어떤 놈도 어제 채팅창에 쓰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죠. 제가 여러분들 그 말의 배경 잘 알고 계시죠? 이재명 당대표 수박들에게 절대 무릎 꿇지 말고 옥중투쟁을 각오하고 나서라도 절대 당대표 물러나지 말아라. 그렇죠? 절대 당대표 물러나면 안 된다. 저것들이 부결시켜줄게 당대표 물러나라라고 하는 딜을 직접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것들이 이재명 당대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부결시켜줄게 당대표 물러나라는 딜이 들어왔을 때 이재명 당대표 절대 당대표 물러나면 안 된다. 옥중투쟁할 각오라도 그래서 옥중에서 결제하면서 공천권 휘두르는 그런 생각을 갖고라도 절대 당대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재명 감옥 가라 그랬대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어? 저 인간들 허구한 날 하는 짓들이 응?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응? 절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 지난 거 다 한번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절대 당대표 물러나면 안 된다. 검찰이 구속시키더라도 법원이 구속시키더라도 이재명 당대표 옥중에서 공천하라까지 얘기했던 거죠. 참 나쁜 놈들이 응? 제가 이재명 감옥 가라 그랬다. 양심들 좀 있어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곧 감옥 가게 생겼어. 제가 또 이 하바리 새끼들이 갑자기 꿈틀꿈틀 거리는데 이런 니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할게. 8월 16일 날부터 이 독립운동하는 새끼들아, 오로지 앞에 이재명을 방패 삼아갖고 민주진영 갈라치기 하는데 혈안이 단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니네들이 민주진영이냐? 니들 그전에 뭐하던 새끼들이야. 응? 니들 그전에 뭐하던 새끼들인데 8월 16일날 대한독립 만세 외치니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갖고 이재명 지킨다고 난리를 치는 놈들이야. 어? 니들 2013년도 2011년도 이때 이재명을 알기나 했니? 어? 니들이 그때 이재명을 알기나 했어? 어? 나쁜 놈들아. 이재명 당대표가 나를 싫어했으면 지난 대선 때 급한 시기에 나를 불러갖고 카니발에서 둘이 방송을 했겠니? 에라 이 나쁜 놈들아. 어?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나랑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그 똥파리 새끼들이 분명히 이탈할 것 같아서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내려와 달라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카니발에서 나랑 대선 경선 끝나고 나서 정말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야 조국이 무슨 이재명 당대표 등에 칼을 꽂았니? 뭐를 했니 도대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근데 내 말이 틀렸어? 진짜 저 새끼들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지 않을까 가결시켰잖아. 내가 다 그걸 예상하고 얘기한 거야. 저 새끼들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수박 새끼들이 저 분명히 가결표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설마 옥중 검찰이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을 치더라도 절대 당대표 내려놓지 말아라. 응?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응? 그래갖고 지금 오늘날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응? 정말 나쁜 놈들 새끼들이에요. 응? 정말 나쁜 놈의 새끼들이고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을 전부 법적 처리하겠습니다. 예. 전부 법적 처리하고 너희들 대가를 한번 받아봐야지. 나는 고소한다면 다 해. 응? 정말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은 니들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하면서 오로지 이재명 하면서 니들 민주당의 역사는 아니? 이재명 당대표랑 나랑 어떤 사이였던 거는 아니? 응? 이재명 당대표 가장 위기일 때 뭐? 내가 남경필 찍으라고 했다고? 얘라 이 도둑놈아. 남경필 찍자고 하는 새끼들이랑 전면전을 펼쳤던 게 나야. 그때 새벽에 방송 다 본 사람들이야. 남경필 찍자고 하는 젠틀제인 카페장이랑 욕을 하면서 싸웠던 게 나야 이 나쁜 놈들아. 어? 응? 아이고 진짜 내가 무슨 경기도지사 선거 때 남경필을 지지했다고? 에라이 진짜 응? 진짜 아이고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니들 그전에 뭐하던 새끼들인데 갑자기 독립운동하고 나니까 이재명 당대표 되니까 이재명 지킨다 그러고 주접 떨고 앉아들고 야 진짜 이재명을 지키고 싶으면 외연확장을 해 이 새끼들아. 어? 겉으로 뭐 내가 정치 자영업자? 니들 같이 자영업 안 해. 난 나한테 자영업자라고 하는 새끼들
니들 후원 계좌 걸고 니들 광고라도 하지 마 그럼. 응? 나 진짜 웃겨갖고 내가 한번 얘기하는데 슈퍼챗 받을 거 다 쳐받고 후원 계좌 걸 거 다 걸어 쳐놓고 광고까지 다 하면서 나한테는 정치 자영업자래. 아이고 진짜. 저도 그 록봉기인지 로봇인지 저 내일 고소장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고 요즘 뭐 이상한 하바리들 떠드는 거 내일 다 고소장 접수했어요. 다 고소장 접수했어요 진짜. 민사까지 가갖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게 최고예요. 건건이 다 해줄 거예요. 그 허상음이가 검찰에 지금 11건인가 송치가 돼 있거든요. 건건이 다 해줄게요. 허상음이 민사 2억, 검찰 송치 11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거기에 폭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대로 해줄게요 제가. 그걸 듣고 개총수 시사타파가 이재명 감옥 가라 그랬다 그러면서 와갖고 어제 채팅창에 쓰는 놈 봐요. 어디서 저희가 그래서 그 록봉기인지 로봇인지 과거에 뭐 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민주주 조국 장관님 욕하고 추미애 욕하고 계속 앞에는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이재명을 방패 삼아서 민주 진영을 다 갈라치게 하는데 그 사람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저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민낯을 공개 한번 해드릴게요. 민낯을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옥중에서라도 결제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 보세요. 앞에서는 이재명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온갖 김어준 까고 추미애 까고 조국 까고 그거에 쏠깃해갖고 그 사람 말 듣고 이재명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들 차려라 좀. 내가 있는 한 니네들 안 된다. 그게 진짜 이재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거야. 저런 것들은 다 신고 눌러갖고 전부 퇴출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방송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가다가 전부 신고를 누르세요. 이재명 당대표 고립시키는 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여튼 저는 모든 걸 다 법적 처리, 제가 귀찮더라도 내가 고소를 하면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다음 주 벌써 고소인 조사가 2개나 있고요. 내일 건건이 다 고소장 들어가니까 저는 한다면 하고 민사까지 저는 간다면 가는 사람이잖아요. 김한매 2억, 해병이 1억, 해병이 2억. 지금 나머지 저한테 뭐 배임 횡령했다라고 촛불 집회 후원금 횡령했다라고 했더니 다 기본 1억 5천 다 지금 나 변호사비 안 아껴. 내가 작살 낸다 그랬지. 니들 하바리들 내가 한번 정리한다 그랬어. 작살 낸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저는 변호사비 안 아까워요. 저것들 제가 가만 안 둬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전부 신고를 누르세요. 서로 싸우지 말아요. 정신을 차려라. 내가 누구한테 시비 걸든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각오들 해라. 내가 정리한다. 걱정들 하지 마라. 이 바닥에 쓰레기 청소는 내가 진공 청소기니까 제가 정리하겠게요. 도라이들은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법적 조치 금융치료 당해보면 주둥아리 닿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이니까 지금이야 신난다고 떠들죠. 한번 조사 받아보고 검찰한테 기소당해보고
그럼 정신이 번쩍 들 거야. 허상음이 같이. 응. 허상음이 입도 못 꺼내잖아. 상음아, 너는 좀 짓거려 봐라. 응. 곧바로 내가 다 고소해줄게. 응. 진짜로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 다 해요. 시간 지난 것도 다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신고라도 누르고 항상 그렇게 하세요. 몰라요, 최동석이 누군지. 예, 죄송한데 누군지 몰라요. 저는 다 해요. 진짜 시간이 걸려도 저는 다 해요. 귀찮아도. 그린그린님 오셨어요? 어디? 항암으로 힘들지만 청수님 방송 들으면서 잘 견뎌냅니다. 저를 위해 마음 담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겨내서 그동안 못한 채팅 활발히 참여할 날을 기다리며 모두 건강하세요. 어휴, 오늘 우리 마포철이님도 채팅해주시고 우리 그린그린님도 채팅해주시고 힘내세요. 그린그린님 힘내세요. 그래요. 그 독한 약을 맞아서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그린그린님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할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그린그린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죠? 제 목소리 듣기 괜찮을까요? 미국에다가 전화할게요. 통화하세요. 괜찮아. 전화비 나와도 돼. 왜 전화가 안 되지? 간다. 여보세요? 청수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뒤에 스피커 좀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피커 좀... 뒤에 스피커 좀 줄여주세요. 네. 아이고 이거 몸이 안 좋으신데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어요? 네. 언제부터 이게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간단하게만 힘드시니까 말씀 조금만 할게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갖고 제가 오늘 낮에 우연히 전화번호를 찾다 보니까 우리 그린그린님 전화번호가 있어갖고 미국 오하이오 주에 살고 계시죠? 어디에 살아요? 어디? 오하이오 주 아니에요? 아닌데. 어디 사세요? 미국? 버지니아. 아, 버지니아.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네.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지금 항암 5차 하고. 예. 네. 그린그린님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예, 꼭 이겨내세요. 네, 저도 이 항암으로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청수님 방송 이어폰으로 항상 듣고 있어요. 예. 저 걱정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절대 고맙습니다.
그린그린님 포기하지 마시고 항암 5차 받으신 거죠? 네. 네, 조금 더 힘내세요. 잘 드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억지로라도 많이 드세요. 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힘드신 것 같아갖고 제가 전화는 오래 못할 것 같고 요 정도에서 줄일게.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모든 분들 우리 총수님 위해 주시고 마음 변치 말고 우리 총수님 위해서 모두들 감사해요. 저도 항암 빨리 끝나고 활발하게 활동할 날만 기다려요. 정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잘 드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네. 막 드세요. 항암 네. 치료하면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드셔야지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쉬셔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한대요. 에휴. 예, 그래도 우리 그린그린님 아까 채팅 치시고 눈이 잘 안 보여 너무 약이 독해서 그런데 잘 견디시고 우리 마포철이님도 잘 견디시고 하여튼 건강들 잘 유지하세요.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꼭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그러니까 꼭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뭐 힘들고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울게. 나 혼자 못 도우면 진짜 뭐 병원비가 없어갖고 막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시민들이랑 같이 걷어서라도 내가 줄게. 알겠죠? 너무 혼자 막 감당하려 그러지 마. 이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인데 그래도 내가 큰 돈은 못해도 몇 천만 원은 누구 돕자 그러면 모아갖고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혼자 그렇게 감당하려 그러지 마. 내가 있잖아. 나 같은 오지랖이 있잖아. 알겠죠? 너무 혼자 막 감당하려 그러지 말고 자 너무 힘들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갖고 나 혼자 감당이 힘들면 같이 돕자라고 해갖고 내가 그거라도 할게. 그게 개총수가 할 일이야. 정치 분석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마음 다 똑같거든. 다 행복하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힘들 내시라. 웃는 날이 있을 것이다.